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11일차에 들어가면서 오늘도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그리고 국제 유가에 크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러셀을 포함한 4대 지수는 오늘 하락과 상승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좀 상승세를 키워가나 했더니 막판에 급변하면서 약세로 전환을 한 지수들이 대부분이고요. 나스닥만 유일하게 0.01%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이 0.21%, 다우도 0.07% 내렸고요. 러셀 0.22% 하락으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자, 혼란스러운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자금은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히트맵을 통해서 자금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자, 상승하는 종목들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입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이 약간 반도체 쪽으로 조금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은 확인이 됩니다. 엔비디아가 1% 넘게 올랐고요. 마이크론도 3% 넘게 오른 모습입니다. 한편 브로드컴은 또 내리면서 반도체 단에서도 좀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팔란티어가 특히나 좀 3% 넘게 급락한 모습이고요. 소프트웨어 섹터가 대부분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융주 쪽도 한번 보시면요. 좀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대형주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됩니다. 자, 아마존과 테슬라, 구글도 좀 소폭 올라줬고 애플도 소폭 올랐고요. 메타가 1%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헬스케어 쪽으로도 좀 자금이 유입되는 곳도 있고 빠지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은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가의 변동성이 큰 하루였는데요. 에너지 쪽으로는 오늘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것까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금의 흐름 방향을 좀 확인을 해보셨고 오늘은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마켓 무버 이슈로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자, 중동을 둘러싼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고요. 유가도 오늘 변동성이 컸습니다. 막판까지도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핵심 변수는 여전히 국제 유가의 움직임입니다. 어제 유가가 120달러 금접을 했다가 좀 급락세가 나왔죠. 오늘도 80달러대를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급락을 한 이유, 배경이 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식의 가능성을 좀 언급했고요. G7이 전략 비축류 방출에 대한 시나리오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규 지정학 뉴스가 오늘 추가가 되면서 유가가 좀 크게 요동을 또 쳤는데요. 미국의 정보 당국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CBS의 보도가 있었고요. 또 이어서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가 유조선을 호위했다라는 게시물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게시물을 삭제하게 되면서 또 유가가 또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SNS 내용을 살펴보시면 좀 이런 내용으로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중동 긴장 뉴스는 좀 계속됐고 시장은 여전히 유가 흐름에 좀 크게 반응을 했다라고 오늘의 첫 번째 이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나온 미국의 경제 지표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미국의 2월 기존 주택 판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미국의 2월 기존 주택 판매 실제치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연율로 환산을 했을 때는 409만 채고요. 시장의 예상치는 389만 채였기 때문에 좀 상회하는 수치였죠. 전월로 대비해서도 1.7%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주택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모기지 금리가 하락한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증가한 것을 오늘의 지표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택 재고 상황을 살펴봤더니 129만 채로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2.4%가 증가한 흐름입니다. 가격을 봤더니요. 기존 주택의 중간 가격은 32개월 연속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택 수요가 일부 회복되는 신호를
포착을 했고요. 하지만 이게 증시에 영향을 좀 제한적으로 주는 모습이었죠. 자, 주택 시장의 회복 신호였지만 시장의 방향을 바꿀 정도의 커다란 재료는 아니었고요. 결국 오늘도 시장은 유가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는 일부 버팀목이 돼줬다라고 오늘의 시장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마켓 무버스탁 조민자 앵커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유가가 장중 내내는 크게 빠졌습니다. 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잘 호위했다는 게시물을 밝히면서 크게 안도가 나왔는데요. 장 막판 들어서 유가가 갑자기 급등했었죠. 이게 사실이 아닌데다가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유가가 다시 한번 80달러대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특징주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최근 들어서 이 이란 전쟁이 격화가 되면 반도체주가 떨어지고 소프트웨어주가 올라가는 현상이 좀 반복이 되고 있죠. 반대로 이 분쟁이 좀 진정되면 반도체주가 오르고요. 오늘은 장중 내내 좀 긴장이 많이 완화가 됐다고 종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엔비디아와 구글 등 반도체단이 강했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소프트웨어주들은 내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이란에서 분쟁이 장기화가 되면요, 헬륨이나 브롬 같은 이 칩 제조에 있어서 필수적인 재료 수급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카타르는요, 이 전 세계 헬륨 공급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유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전기료도 오르게 되면서 AI 데이터 센터 운용 비용도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공급망 리스크의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다만 유가가 장중에 하락하면서 엔비디아와 구글 같은 반도체주들로 다시 한번 자금이 이동한 것이고요. 물론 개별주 이슈도 있었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다음 주에 있을 이 연례 기술 행사죠. GTC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 엔비디아에게 있어서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요. 굉장히 유명한 이 애널리스트죠. 짐 크레이머 역시 이 AI 관련 주식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최적 지점, 스위트 스팟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스위트 스팟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둘 다 좋은, 투자하기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어서 구글도 이 장 막판에 기뢰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일부 좀 반납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1% 이상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구글이 미국 국방부의 본부 건물이죠. 이 펜타곤의 AI 시스템에 맞춤형 AI 에이전트 생성 기능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또 이목을 끌었는데요. 엔트로픽이 미국 국방부에 소송을 건 직후에 나온 소식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엔트로픽과 미국 정부 간의 이 갈등이 극한에 치달은 틈을 타서 굉장히 이 엔트로픽의 자리를 꿰차겠다는 구글의 행보가 돋보입니다. 반대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오늘 소프트웨어주들은 내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가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개별 악재도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법무팀이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이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묶어서 파는 번들링 판매, 이 판매 전략을 두고 단독점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주요 매출원인 애저와 오피스 365 판매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소식이겠죠. 이 때문에 오늘 정리를 해보자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장중에는 완화가 되면서 소프트웨어주의 매력이 떨어졌고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좀 회복됐다는 그런 흐름을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추가적으로 시장을 움직인 종목 3가지 M7 중에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은 메타 보겠습니다. 1% 이상 올라섰는데 이 AI 에이전트를 위해서 만들어진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입니다. 몰투북을 인수하겠다고 밝히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회사의 창업자들이 메타의 AI 연구 부문에 합류하게 된다는 소식도 기대감을 좀 상당히 일으켰는데 여기에서 AI를 위한 SNS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존재합니다. 인간은 그동안 있었던 하루 일과라든지 또는 사진을 SNS에 올린다면 AI 프로그램들은 서로 코드랑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한 커뮤니티가 필요하고요. 그게 바로 몰투북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애플 0.37% 올라섰습니다. 이 장 막판 들어서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강보합권에 머물게 됐는데 호재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최근 기술주 중에서 비교적으로 안정적 종목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웨드부시가 지금 보유해야 할 대표적인 종목이라면서 이 아이폰 17으로 기기를 교체하려는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요. 아마존도 0.39% 올랐습니다. 아마존이 AI 의료 에이전트 헬스 AI를 출시했기 때문인데요. 건강 상담은 물론 이 의료 기록을 설명해주고 처방을 직접 관리해주고 진료를 예약까지 해주는 등 이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 지원이 상당히 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만큼 의료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할 수밖에 없겠죠. 추가적으로 시장을 움직인 종목 3가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유가가 낮을 때는 이 테마성 주식들, 중소형주들에 대한 매수세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전기차 업체죠. 리비안이 장중에 6%대까지 상승폭을 늘렸습니다. 이 TD코엔이 SUV 신모델인 R2의 출시를 앞두고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또 거기에 간밤에는요, 미국에서 드디어 전기차 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판단도 함께 좀 이 투자 의견 상향에 반영이 됐습니다. 덕분에 오늘 테슬라까지 주가가 좋게 흘러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어서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죠. 제약사입니다. 버텍스 파마슈티컬스 오늘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 LGA 신증에 대한 치료제, 이 후기 임상 시험에서 주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8% 이상 급락했고요. 오늘 대체로 건강보험사들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건강보험사 센티네 주가도 이 가입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14% 급락했는데요. 센티네 경영진이 오바마케어 일부 등급의 가입자 수가 예상보다 크게 줄고 있다고 밝힌 점이 이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보조금이 만료되면서 보험료 부담에 가입자들이 점점 이탈하거나 낮은 등급으로 이동하면서 이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동종업체인 몰리나와 오스카일스의 주가도 함께 하락했고요. 전반적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이 다양한 테마주에게도 자금이 유입이 됐지만 정책 이슈로 인해서 건강보험사들은 하락했다. 이렇게 오늘 특징주 한 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참 오늘 큰 변동성을 보였었던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흐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WTI 국제유가 이 장 중반만 하더라도요. 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호위했다. 이런 게시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WTI가 한때 70달러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이어서 곧 이 게시글이 삭제가 된 데다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수중 폭탄을 설치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유가 소폭 되돌림 나왔습니다. 현재로서는 80달러대 후반까지 다시 한번 이 상승폭을 올린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 마찬가지로 이 국제유가가 진정됐다가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13원 가까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각과 비슷한 레벨을 형성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 큰 폭의 변동은 없습니다. 금 가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 유가 관련해서 혼선을 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유가가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소폭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